오늘 제가 이번에 시작된 오후 건강 부스에 말씀을 제가 주제 성경줄을 한번 정해보았어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창세기 3장 1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를 지으신 분께서 우리가 먹어야 되는 최적의 음식들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 가운데 다 정해주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대학에 보잖아요. 방학이 되어서. 그러면은 뭐 먹고 싶냐 물어보면 any food you cook. 그럼 코리안 푸드를 이제 주로 해주죠. 아무래도 학교에 있으면서 좀 소홀하게 먹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정성을 들여 음식을 차려주면 정말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볼 때 제가 얼마나 흐뭇했는지 여러분도 그런 기억들이 다 있으시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먹을 음식들을 다 지정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런 음식들을 아주 지혜롭게 잘 사용해서 맛있게 먹을 때 얼마나 우리를 흐뭇하게 보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이 그림을 보시면서 어떤 공통점을 찾으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분명히 답을 맞추셨을 것 같은데 들을 수가 없어서 확인을 할 수 없지만 다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002년 타임지가 선정한 10대 슈퍼푸드예요. 그렇지만 저희 재림교인들에게 맞지 않는 두 가지는 제가 좀 사진을 좀 뺐고요. 나머지 이제 사진들을 보고 계신데요. 이제 토마토와 어제 말씀을 드린 귀리, 그리고 이거는 시금치 같이 보이죠? 시금치고요. 이거는 블루베리고, 마늘, 브로콜리, 견과류, 그 녹차예요. 오늘 이 10대 슈퍼푸드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좀 짚어보면서 이것으로 만들어진 음식을 여러분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어제 제가 귀리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귀리라 오트밀이죠. 귀리를 아주 몇 가지 단어로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하면 콜레스테롤을 내려주는 심장 건강 지킴이라고 표현을 해주었네요. 이게 눌린 귀리의 모습이고요. 귀리는 어제 제가 설명을 조금 더 자세히 드렸었지만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한다면 다른 곡류에 비해서 단백질, 필수 아미노산, 수용성 섬유질이 아주 풍부한 식품으로 밥에 넣어 드셔도 되고요. 가공이 되어서 우리가 아주 유용하게 이용을 하는 곡물이죠. 또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해서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면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성인병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귀리 속의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은요, 우리 몸속의 숙변을 제거하고 장내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효능도 있고요. 다이어트에도 좋아서 다이어트에도 아주 좋은 식품이에요. 그리고 현미보다 4배가 넘는 칼슘을 가지고 있어서 성장기 어린이들에게도 좋고 또 폐경기 여성들에게도 아주 좋은 그런 식품이 되겠어요. 토마토 살펴볼까요? 토마토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세포의 젊음 유지, 노화 방지라고 요약을 해놓았네요. 토마토가 빨갛게 익으면 의사의 얼굴이 파래진다 이런 말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색깔을 보시면 얼마나 선명하고 이쁜지 다음 사진을 보면 또 이런 모습이고요. 토마토는 또 어떤 특성이 있는데요. 다 아시는 것처럼 과일과 채소에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비타민과 무기질의 아주 우수한 공급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식품입니다. 그 빨간 색깔이 나는 그거는 라이코펜이고요. 이게 건강식품으로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 붉은색을 만드는 이 라이코펜은 노화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배출시켜서 세포의 젊음을 유지시키고 남성은 전립선암, 여성은 유방암, 그리고 소화기 계통의 암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연령이 낮아서 비만이나 당뇨병 환자에게도 아주 좋은 식품이고요. 또 다른 음식을 드실 때 토마토를 곁들여서 드시면 소화도 촉진하고 위의 부담도 아주 가볍게 하고 이게 이제 알칼리성 식품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산성식품을 중화시키는 역할도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또 팩틴이라는 식이섬유가 풍부해가지고요. 변비 예방에도 좋고 또 환자들에게 특별히 토마토 주스를 드시게 하면 유기산이 적어서 자극성이 적고 영양가는 우수할 뿐 아니라 소화도 잘 시킨다고 합니다. 또 다음에 살펴볼 것은 블루베리인데요. 혈관 보호작용, 눈 영양소 항산화 작용 이렇게 요약을 해놓았네요. 이게 눈동자처럼 생겼는데 그래서 눈을 많이 보호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북미 대륙의 인디언들이 옛날부터 블루베리를 식품 또는 치료에 사용을 했다고 해요. 열매와 잎의 엑기스는 궤혈병, 당뇨병, 비뇨기 질환 등의 치료에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눈에 좋다는 이야기가 나온 유래는 2차 세계대전 때라고 해요. 영국 공군의 조종사가 빵에 블루베리를 아주 빵 2개만큼 아주 많이 발라서 먹었는데 희미한 빛 속에서도 물체가 잘 보였다는 증언을 들은 뒤로 이제 학자들이 그 말이 실마리가 되어서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정말 시력 개선 효과가 있다는 것이 판명이 되었어요. 최근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우리 눈의 스트레스가 증가되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이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안토시안이라는 그런 성분이 눈의 영양을 공급하는 역할을 아주 잘 공급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블루베리 안토시아닌 색소를 연구하니까 여러 가지 좋은 생리 기능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망막을 돕는 그런 망막의 기능을 촉진시키는 성분도 있고요. 암 수능 촉진 효과도 있을 뿐 아니라 모세혈관 보호작용, 항산화 작용, 그리고 궤양이나 항염증을 돕는 비타민 P 같은 성분도 많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마늘을 살펴볼 텐데요. 마늘은 피로 회복에 좋고 정력 증가, 면역력 증진이라는 말로 요약을 할 수 있겠어요. 마늘의 모습이고요. 마늘은 사실 강한 마늘 냄새를 제외하고는 100가지의 이로움이 있다고 해서 일의 백미라고 불려져요. 오늘날에는 마늘의 효능이 정말 더 과학적으로 밝혀져서 웰빙 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지요. 2002년 타임지에서 마늘을 세계 10대 건강식품으로 선정하면서 마늘은 그 자체로 먹어도 좋고 다양한 음식에 재료로 사용해도 좋은 아주 좋은 기능성 식품이라고 예찬을 하였습니다. 사실 냄새는 한국 음식을 보면 마늘이 빠지지 않은 음식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냄새를 저하면 정말 좋은 것들이 정말 많은 식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알리신이라는 자기 방어 물질이 냄새를 줄 뿐만 아니라 이거 자체에 굉장한 영양분이 들어있는데요. 제가 이 마늘 냄새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미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병원에 일을 하는데 나이 드신 할머니 환자분이 살짝 이제 그 치매가 있으신데 제가 간호를 하고 있는데 I smell garlic from you. I love garlic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부끄러웠어요. 제가 뭐 이를 잘 안 닦는 것도 아니고 샤워를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 몸에 갈릭 냄새가 이렇게 좀 배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전날 프레시한 갈릭을 먹지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한 적이 경험이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이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강력한 살균, 항균 작용을 해서 식중독균도 죽이고요. 위궤양을 유발하는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균까지 죽이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 알리신은 소화를 돕고 면역력도 높이고 콜레스테롤도 낮추고 너무나 좋은 것이 많은 그런 건강식품인 것 같아요. 또 이제 이게 비타민 B1과 결합을 하면요. 알리티아민이라는 성분으로 변해서 피로회복, 정력 증강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 알리신은 페니실린보다 더 강한 항생제라고 타임지에서
그 10대 슈퍼푸드로 선정을 하면서 소개를 했습니다. 녹차는 심장 강화, 동맥 경화 예방, 위암, 폐암 예방에 좋고 요약이 되는데요. 사실 저는 이 녹차를 카페인 때문에 마시지는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 카페인은, 녹차에 있는 카페인은 커피는 카페인하고 좀 다르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신경을 자극하고 우리의 정신을 얼얼하게 해서 깨있게 만들고 예민하게 만드는 데 반해서 이 녹차에는 그 카페인을 조금 중화시키는 다른 어떤 성분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마시면 오히려 심신이 안정되고 안정감을 느낀다고 하는데, 그래서 아마 이거를 티로 드시는 분이 많으신가 싶어요. 저는 사실 티를 마시지는 못하고요. 오랫동안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나 음식은 먹질 않아서 그거를 먹으면 이제 심장 박동수도 빨라지고 또 일단 잠을 너무 자주 잘 수 없기 때문에 카페인이 들어간 것은 전혀 먹지 못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농약을 씻어내는데 아주 이 녹차가 좋다 그래서 녹차 티백을 과일 씻는데 미리 담궈 놓을 때도 있고요. 이제 티백을 한번 우려낸 물을 그 팩을 냉장고에 넣었다가 눈에 좀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있으면, 시원한 그 티백을 눈에 붙이고 있으면 피로감도 사라지는 그런 느낌을 받기는 합니다. 그렇게만 사용하고 있고 별다르게 사용하고 있지는 못해요. 어떤 분들은 이 녹차 파우더로 빵도 만들고 떡 할 때도 쓰고 그러긴 하는데, 저는 아직 그렇게 시도는 하지 못했어요. 어, 굉장히 좋은 점이 많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녹차의 좋은 점에 대해서 많이 봤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갈까요? 혈전 형성 막아준다고 알려져 있고요. 충치 예방, 또 콜레스테롤, 혈당 낮춘다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따뜻한 그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항산화 작용을 하는데, EGCG라는 그 성분은 비타민 C보다 항산화 효능이 20배나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항암 효과가 많다는 얘기를 좀 더 들었는데요. 암을 예방하는 3가지 음식, 그리고 5가지 음식, 여러분들이 그런 좋은 정보들을 많이 올리는데, 이 브로콜리하고 이 녹차는 항상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아주 현명하게 잘 사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에 견과류인데요. 견과류를 요약하면 암세포 증식 억제, 항산화 물질 함유라고 볼 수 있겠어요. 여러 가지 견과류 사진이 보이시죠? 최근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 1온스 정도, 한 30g 채 못 되는데요. 이 정도의 견과류를 드시면 심장 질환이 20%에서 60% 정도 줄어든다고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와 있고요. 미국 심장학회 발표에 따르면 일주일에 5회 이상 견과류를 섭취한 사람은 협심증 발병률이 반으로 줄어들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견과류를 여러 가지 형태로 조리해서 먹고 있는데요. 제가 일하는 곳이,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진단 방사선과예요. 근데 병원이 작다 보니까 심장 진단도 좀 하는 그런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내시경 같은 것을 이제 식도에 넣어서 심장 사진을 찍는 그런 테스트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23살 난 젊은 여자아이가 이 테스트를 하러 온 거예요. 좀 심각한 협심증 증세는 아니었지만 라이트한 협심증 증세가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이런 분들이 이런 정보에 대해서 좀 알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브로콜리인데요. 브로콜리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당뇨 환자에게 유익, 골다공증 예방. 그런데 앞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브로콜리에 대한 설명을 다 들으시면 그거 이상의 얼마나 많은 효능이 있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브로콜리에는 고혈압 위험을 낮추는 칼륨이 100g당
370mg이나 들어있고요. 임산부의 기형아 출산 위험을 낮추고 빈혈을 예방하는 엽산과 당뇨병 환자에게 유익한 크롬도 함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량이 100g당 28kcal밖에 되지 않아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에게도 아주 좋겠죠. 칼슘과 비타민 C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골다공증 예방에도 아주 좋고요. 그래서 자라나는 어린아이들 그리고 폐경기를 지나신 여성분들에게도 아주 좋겠죠. 브로콜리 100g에는 비타민 C가 98mg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레몬의 2배, 감자의 7배. 왜 감자와 비교를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브로콜리 2-3송이면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C를 다 섭취할 수 있다고 하니까 참 얼마나 좋은 음식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브로콜리를 즐겨 드시는 분들은 폐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 등에 걸릴 위험이 낮아진다는 조사가 또 발표가 되기도 했죠. 제가 아까도 잠깐 소개했지만 암을 예방하는 음식을 보시면 브로콜리가 항상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또 특별히 브로콜리와 음식 궁합이 잘 맞는 식품에는 아몬드와 오렌지 등이 있는데요. 브로콜리와 아몬드를 함께 드시면 머리가 좋아지고 또 브로콜리와 오렌지를 곁들여 드시면 비타민 C가 강화돼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브로콜리 요리를 아몬드를 넣고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 이제 순서가 되면 보시게 될 거예요. 시금치인데요. 빈혈을 예방하고 뇌 기능을 좋게 하는 시금치입니다. 이 색깔이 얼마나 선명하고 이쁜지 제가 이 순서를 진행하다가 이 부분에 오면 제 눈이 번쩍 뜨이는 것 같은 느낌을 항상 받아요. 여러분도 혹시 그렇지 않으신가요? 색깔이 너무 이쁘죠? 채소 중에서 비타민 A가 가장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케일도 제가 비타민 A가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비타민 A가 많기 때문에 야맹증을 예방하고 피부 건강 유지와 어린이 성장 촉진시키고요. 또 점막, 입이나 코, 목, 폐, 소화기관, 요도 이런 점막을 건강하게 유지한다고 해요. 어떻게 우리의 신체 각 곳에 다 유익이 되는 이런 음식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사포닌, 비타민 C, 베타카로틴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면역력을 강화하고 동맥경화, 항암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지요. 또 시금치는 열량도 낮아서 다이어트에도 좋고요. 섬유소질도 풍부하게 있어서 변비에 대한 효과도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좋은 음식들을 매일매일 잘 유용하게 조리하셔서 드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또 시금치에는 엽산이라는 빈혈을 예방하는 성분이 들어있고요. 뇌 기능을 좋게 하는 역할도 하고 시금치의 그 초록색을 띄게 하는 루테인은 또 눈을 맑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 초록색 시금치를 바라보면 눈이 시원해지는 느낌을 받는 거겠죠. 시금치는 오래 살짝 익혀 먹는 게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렇지만 온도가 너무 높게 오래 익히면 비타민 C의 파괴가 많아지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조리해서 드시는 게 좋겠죠. 나물이나 국을 곡류와 함께 섭취하면 인체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을 흡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금치국 한 그릇과 또 현미밥 한 그릇이면 얼마나 좋은 식사가 되는지 그런 배경을 가지시고 오늘의 요리 주제를 정해보았는데요. 타임지 선정 슈퍼푸드로 여름을 이기는 요리 만들어 보아요 라는 주제를 정해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요리는 토마토 냉면, 토마토 미역 오이 냉국, 간단한 블루베리 잼 만드는 거, 2가지 정도의 마늘 요리, 그리고 시금치국 하시면 된장국 생각이 나실 텐데요. 들깨 캐슈넛을 넣고 만든 시금치국 소개할 거고요. 그 다음에 브로콜리 두부 무침인데 아까 소개한 것처럼 궁합이 잘 맞는다는 알몬드를 넣고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마토 물냉면인데요.
이거 채식하시는 분이라고 하지 않으셨나? 웬 고기가 보이고 또 계란도 보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 계셨죠? 근데요, 이 계란은 어, 넛으로 만든 캐슈넛으로 만든 계란이에요. 가짜 계란인데요. 제가 어, 잠깐씩 이렇게 만드는 것을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냉면에 필요한 재료인데요. 글씨가 이 재료들을 다 덮어서 제가 다음 화면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얼린 토마토, 오이, 그다음에 토마토, 생토마토, 이건 프레시 토마토고요. 물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간장가루, 영양효모, 양파, 아가베 시럽, 레몬, 그다음에 마늘, 소금, 그다음에 이 두 가지는 굳이 없어도 되는데요. 치킨 맛이 나는 채식 시즈닝이에요. 이거는 소고기 맛이 나는 채식 시즈닝. 제가 만드는 과정에 또 자세한 양과 또 다른 들어가는 재료들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먼저 큰 볼을 하나 준비를 하시고요. 이 오이 한 개, 요즘 오이 정말 많이 나오죠. 주위에서 농사 지시는 분들이 많이 갖다 주셔서 저도 정말 오이를 열심히 요즘 먹고 있는데요. 이거를 채를 쓰세요. 채를 원하시는 채칼, 평소에 사용하시는 채칼 조심하셔서 쓰셔서 채 쓰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한 컵 반, 아주 한 컵 반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수북하게 나오고요. 이것을 그릇에 담아 주시고요. 그리고 토마토, 이것도 프레시한 토마토인데요. 중간 사이즈 정도 돼요. 2개 정도를 이렇게 깍둑 썰기로, 작은 깍둑 사이즈 썰기로 썰어 주시면 됩니다. 이런 모양으로요. 그래서 이거를 또 그릇에 담아 보니까 2컵 가까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것을 또 아까 오이가 있던 그릇에 담아 주시고요. 물 3컵, 물 3컵을 믹서에 넣어 주시고요. 이거는 얼린 토마토예요. 별로 크지 않은 중간 사이즈 얼린 토마토 3개인데요. 이거를 좀 미리 실온에 내놓으시거나 아니면은 따뜻한 물에 담가 두시면 껍질이 잘 벗겨져요. 그럼 껍질을 벗겨서 이렇게 놓으시면 이거를 갈 때 쉽게 가실 수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이 재료의 양은 아주 많이 드시는 분은 2인분이고요. 어지간히 드시는 분은 3인분도 남고 있어요. 제가 이 사이즈로 만들면 양으로 만들면 한 끼 정도 남겨놨다가 남편이 그 다음날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이에요. 혹시 4인분을 드셔야 되면 이것보다 조금씩만 더 보태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적당한 사이즈로 써셔서 그릇에 담아 보았고요. 바로 믹서기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파 4분의 1개를 저는 스윗 어니언을 쓰는데요. 양파 4분의 1개를 이것도 같이 넣어주시고요. 마늘은 생마늘이기 때문에 제가 많이 넣지 않고요. 1개만 넣어볼게요. 이것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곱게 가시면 돼요. 곱게 가신 국물을 이렇게 양이 많아 보여도 내려앉으면 이 정도인데요. 그래도 오이와 토마토가 있었던 국물에 붓고 다른 양념을 하면 꽤 많아지더라고요. 이걸 다 그릇에 부으시고요. 이제 간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간장가루 1큰술 넣어주시고요. 또 이스트 플레이크 1큰술, 이건 맛을 더해주는 양념인데요. 1큰술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채식 소고기 맛 시즈닝 1큰술, 또 채식 닭고기 맛 시즈닝 1큰술은 없으시면 그냥 패스하셔도 되고요. 그 대신 간장가루를 조금 더 넣으시든지 이거 자체에 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간장가루를 조금 더 넣어주시고 또 이스트 플레이크를 조금 더 넣어주시고 또 혹시 소금으로 조금 더 간을 하시면 충분히 맛있는 국물이 돼요. 이것도 저는 있어서 넣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새콤한 맛 레몬을 쓰셔야 되겠죠. 1개 정도 즙을 내면 2큰술 이상이 나오는데요. 2큰술 뭐 이상 넣으셔도 되고요. 이걸 반절 나누셔서
이렇게 스퀴저로 이렇게 짜면 이렇게 신선한 햄은 바로 짜가지고 하면 더 좋겠죠. 더 새콤맛 원하시면 조금 더 넣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단맛은 아가베 시럽 제가 4분의 1컵을 이렇게 했는데요. 한과가루, 몽크 프루트 스위트너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이것도 넣어주시고요. 소금은 아직 넣지 마시고요. 일단 다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기만 하는 거예요. 저도 다 넣지는 않았어요. 이거를 다 저으신 다음에 맛을 보시고 소금으로 간을 더 해주시는데요. 냉면이 들어가면 또 국물 맛이 조금 더 연해지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거를 감안하셔서 간을 맞추시면 되겠어요. 잘 저어주신 국물 두시고요. 이제 제가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물고기 채를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아까 토마토와 오이만 들어간 그 국물만 얹어서 드셔도 맛이 있어요. 그렇지만 손님 오실 때 혹시 가족에게도 좀 나이스하게 대접을 하고 싶을 때 이렇게 다른 몇 가지의 고명을 얹으면 훨씬 더 고급스럽게 보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는 건데요. 굳이 넣지 않으셔도 되긴 합니다. 이제 물고기채 만드는 걸 제가 잠깐 소개를 할게요. 이왕 시작한 냉면이니까 다 이 정도는 다 아마 만드실 수 있으실 테고 유튜브에도 이 물고기 만드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팁을 그냥 한 가지, 제가 사용하고 있는 팁을 한 가지 드리면요. 저는 일단 메주콩이나 칙피 그리고 다른 있는 콩을 다 그냥 이용을 하는데요. 삶은 구에 있으면 삶은 거 쓸 때도 있고 그냥 물에 담갔다가 부러진 콩이 있으면 그걸 쓸 때도 있고 하는데요. 크게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용하시는 여러 가지 야채, 당근, 감자, 파, 비트 이런 거를 콩과 같이 아주 곱게 가세요. 그 다음에 아주 많은 양의 호두를 제일 마지막에 넣고 너무 곱게 갈지 않고요. 이렇게 덩어리 알갱이가 보이시죠? 이렇게 알갱이가 지도록 너무 곱게 갈지 않고 손으로 만지면 좀 꺼끌꺼끌한 상태에 있는 그런 상태로만 가르면요. 그 밀고기가 좀 질기지 않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좀 더 부드러운 그런 밀고기를 즐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썰은 모습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좀 하얗게 보이죠. 근데 여기서 또 조심하셔야 될 게 너무 거칠게 갈면요. 요리할 때 다 떨어져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러 번 해보시고 근데 사실 곱게 가려도 상관은 없으니까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최소한의 기름만 넣으시고 불에서 이렇게 익히신 다음에요. 그릇에 담아 놓으시고 이제 채를 써시는데요. 저는 이 사진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데요. 조명 때문인지 아니면 아직 간이 덜 된 것 때문인지 정말 너무 고기 색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너무 고기 같아서 좀 징그럽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다시 찍어보니까 이런 색깔이더라고요. 이거를 이제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요. 아가베 시럽 1, 물 1, 그리고 아미노간장 1, 1대 1대 1로 맞추셔가지고 그냥 졸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먹음직스러운 물고기 채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무고명인데요. 굳이 오이도 들어가고 토마토도 들어가니까 굳이 만들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제가 가끔 해먹는데 너무 신선하고 맛있어서 소개를 하면요. 무채를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써셔가지고요. 그냥 레몬즙 적당히 넣으시고요. 소금 적당히 넣으시고 그다음에 아가베 시럽 아니면 나한과가루 위에다 뿌리셔서 조물조물 해놓으시고 조금 이따 드시면 이렇게 숨이 줄어들어서 정말 상큼하고 맛있는 무김치라고 해야 되나요? 무김치가 돼요. 그러면 냉면이나 국수 드실 때 아주 신선하게 드실 수 있어요. 이제 굳이 넣지 않으셔도 되지만 혹시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여러분들을 깜짝 놀라게 한 계란인데요. 채식 삶은 계란이에요. 캐시넛으로 만들었는데요. 정말 재료가 간단하고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니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자, 재료를 보면요. 불린 캐슈넛 반컵, 그리고 물은 1과 2분의 1컵, 한창가루예요. 이게 우뭇가사리로 만든 아가라고 하는 그런 파우더인데요. 이게 2작은술 필요하고요. 이거는 인디 블랙 소금이에요. 반 작은술 넣어주었는데요. 굳이 이것을 넣은 이유는 그냥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는 목적이고요. 소금 이거 없으시면 그냥 소금 쓰셔도 돼요. 이것은 계란에서 유황 냄새가 나잖아요. 이 소금에서 유황 냄새가 나요. 그래서 이 소금을 제가 한번 써봤어요. 총 재료 사진을 찍은 모습이고요. 이제 모든 재료 4가지, 그래야 뭐 4가지인데요. 이거 재료를 다 믹서기에 넣고 곱게 갈아서 끓여주시기만 하면 돼요. 물 1컵 반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물에 불린 캐슈넛 반컵 믹서기에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가라고 하는 한참가루, ABC 북스토어나 뭐 아마존에는 당연히 있고요. 이런 데서 쉽게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한참가루 2작은술까지 같이 다 넣고 갈아주시고요. 블랙솔트요. 인디언 블랙솔트인데요. 유황 냄새가 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소금을 두부 요리할 때 좀 쓰시면 이제 계란 냄새도 나고 이렇게 그런 요리가 필요할 때 쓰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반 작은술 필요하고요. 넣어주시고 같이 다 넣어주시고 이제 믹서기에 갈아주시면 돼요. 그거를 냄비에 주시고 이제 넣지 않도록 잘 저어주시면요. 제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글보글 올라오는 건 냄비가 좀 다른 건데요. 이렇게 보글보글 올라오면 불을 끄시고요. 사실 이게 하나 필요하긴 해요. 계란 틀인데요. 이 계란 틀에 컵에 좀 옮기셔서, 왜냐하면 냄비 그대로 하면 좀 흐르기 때문에 컵에 부으셔서 이렇게 믹스처를 이 계란 틀에 계란 몰드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다 넣어주시고 그냥 실온에 두셔도 되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것 같고요. 냉장고에 넣으시면 한 30분에서 1시간 안에 아주 잘 굳어서 나와요. 이제 이게 계란이 굳는 동안에 이제 계란 노른자를 만들어 주시는데요. 어떤 거를 사용하셔도 되겠어요. 하얀 콩을 삶아서 강황가루 넣어서 노랗게 하셔도 되고요. 저는 마침 이렇게 고구마를 어떤 분이 주셨는데 굉장히 속이 노랗더라고요. 그래서 노란 고구마를 쪄서 손으로 으깨셔도 되고, 저같이 이렇게 쉽게 푸드 프로세스에 넣고 가르셔도 되고, 간은 원하시는 대로 뭐 설탕, 소금 원하시는 대로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요. 이제 그렇게 이게 준비된 쯤 되면 이게 이제 계란이 잘 굳어가지고 나오거든요. 제가 좀 빼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요. 그 텍스처라고 하나요? 질감이요. 정말 삶은 것이 이렇게 느껴져요. 이렇게 씹으면 정말 삶은 계란을 씹는 것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저는 수박 화치하는 그런 스푼으로 떠주시면 되는데 그게 없어서 메저링 스푼인데 동그란 걸로 이렇게 조심스럽게 파줬어요. 이렇게 잘 파지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파진 구멍에 노란 고구마 노른자를 이렇게 넣어주시면요. 이렇게 계란이 완성이 됩니다. 가짜 계란이. 다 이렇게 만들어 보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의 고명은 사실 준비되면 좋지만 준비가 안 되시면 안 넣으셔도 되는데요. 빠지지 않아야 될 고명이 있다면 아보카도예요. 이 차가운 냉면과 아보카도가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드셔본 분은 아실 거예요. 너무 맛있어요. 같이 드시면. 이제 냉면을 삶을 시간이네요. 냉면 삶는 거 제가 이걸 말씀드리면 좀 잔소리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이 냉면의 양이 아무리 많아도요. 이제 끓는 물이 끓은 다음에요. 냉면을 원하시는 만큼 넣으시고 이제 붙지 않도록 살짝 떼주기만 하시고요. 뚜껑을 닫고 3, 4분 기다리시면 더 이상 잘 삶아질 수가 없는 상태로 삶아져요. 3분만 하시면 조금 덜 쫄깃쫄깃하고요. 제 입맛에는 한 4분 정도, 조금 아주 퍼지지는 않았지만 차가운 국수가 들어가면 딱 적당한 상태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삶으신 이제 냉면을 국물에 이제 부으시고요. 고명을 올려주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물고기채 올려주시고요. 아보카도
수북하게 많이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무채도 넣어주었어요. 김가루는요, 호불호가 있으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좋아하시고 어떤 분은 별로라고 얘기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기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짜 계란 얹어주시면 아주 훌륭한 냉면이 완성이 되었어요. 혹시 이렇게 김치, 열무김치, 열무풋배추김치 담아놓은 거 있으시면 같이 이렇게 드시면 너무나 시원하고 맛도 좋은 여름을 이기는 시원한 냉면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민망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사를 왔는데요. 옆집은 아니고 좀 가까운데 이제 한국 분이 구두자가 한 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냉면을 대접을 했더니 이런 코멘트를 제게 남겼는데요. 운이 좋아 오늘 직접 선생님이 만들어주신 냉면을 먹었는데 제 인생에 처음으로 이렇게 맛있는 물냉면을 먹어봤어요. 너무 맛있어서 제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저도 연습해서 꼭 만들어 먹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런 코멘트를 남기셨더라고요. 사실 이분은 고기를 드시는 분이에요. 고기를 아주 즐겨 드시는 분이고 이런 채식 음식에 별로 노출이 안 되신 분인데도 아주 맛있게 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기뻤는데요. 제가 이 냉면을 저희 어머님이 저희와 같이 사실 때 이제 해드렸는데요. 냉면을 좋아하세요. 저희 어머님이 냉면을 좋아하셨는데 시어머님이 근데 이 냉면을 드시고 너무 맛있다고 그러시면서 저한테 한국에 나와가지고 이 냉면집을 차리면 대박이 난다고 그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 조지아에 아주 유명한 냉면집이 있어요. 삼봉냉면이라고 하는데 저는 아직 가보지 못했는데요. 아까 제 냉면을 먹고 그 코멘트를 남겨주신 분이 그 삼봉냉면보다 훨씬 맛있다고 해주셔서 제가 용기를 얻었습니다. 사실 이 냉면은요, 제가 뭐 이렇게 크리에이트한 그런 음식은 아니에요. 몇십 년 전에 제가 미국에 왔을 때 어느 집에를 방문했는데 대접을 받았어요. 그 뒤에 제가 너무 맛있게 먹어서 조지아예요. 근데 제가 다시 조지아에 돌아왔는데 이 냉면을 해서 드시는 분이 다 없어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시작을 해서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이제 토마토 오이 미역냉국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토마토 오이 미역냉국은 냉면하고 사실 비슷한데요. 미역이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색다른 맛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토마토 오이 미역냉국이라고도 부를 수 있고 오이냉국 뭐 이렇게 부르셔도 되겠죠. 재료를 살펴볼까요? 한국 오이 1개 필요하고요. 미역 4분의 3컵에서 1컵 원하시는 만큼 더 하셔도 되겠죠. 생토마토 1개, 얼린 토마토 2개, 물은 1.5컵만 넣어줄게요. 양파를 이번에는 4분의 1개 쓸 거고요. 아가베 시럽 3큰술. 제가 말씀드렸죠. 아가베 시럽이 들어가는 것을 당을 워치하시는 분들은 몽크풀 스위트너 나한국 가루로 대체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간은 영양형으로 맛을 맞춰주시고요. 또 간장가루와 소금 조금 넣으시면 되겠어요. 볼을 하나 준비를 하시고요. 이 한국 오이 채를 쳐주시고요. 그러면 크게 1컵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4분의 1 쪽의 어니언을 아주 얇게 썰어 주시는데요. 이 어니언이 씹히는 게 싫으시면요. 이따 토마토 갈 때 어니언도 같이 넣고 가주셔도. 근데 이제 이번에는 제가 좀 다르게 좀 해보려고 어니언을 좀 썰어 보았고요. 이 썰은 어니언의 쓴맛, 아린 맛을 조금 감소시키기 위하여 찬물에 잠깐 담가 두었어요. 그리고 토마토, 중간 사이즈 토마토 하나는요. 이렇게 깍둑 썰기 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한 1cm 정도 깍둑 썰기 해서 두시고요. 컵에 담아보니까 1컵 정도 되네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2개 정도의 얼린 토마토 필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온에 좀 두시거나 따뜻한 물 급하게 하실 때는요. 따뜻한 물 이렇게 담궈 두시면 껍질이 이렇게 벗겨져요. 그 껍질을 벗기셔서 적당한 사이즈로 자르셔서 토마토와 물만 넣고 갈아줄 거예요. 1컵 반의 물 믹서기에 넣어주시고요. 토마토 썰어 놓은 것 넣어주시고요. 아주 잘 곱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큰 볼에다가 적당한 사이즈 볼에 부어주시고요. 이제 이게 얼린 토마토를 가니까 이게 잘 갈아지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제 슬러시처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시원하게 금방 드실 수가 있어서 좋아요. 얼린 토마토를 쓰는 이유가 거기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시즈닝, 양념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반 큰술의 소이 파우더, 간장가루 넣어주시고요. 3큰술의 아가베 시럽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뉴트리셔널 이스트 플레이 영양효소 1큰술, 제가 옵셔널이라고 썼는데요. 넣어주시면 맛이 훨씬 업그레이드 된다는 건 기억해 주시고요. 믹스를 잘 하신 다음에 아까 준비해 놓았던 야채, 오이와 넣어주시고요. 또 토마토 넣어주시고, 그리고 불려놓았던 미역 4분의 3컵에서 1컵 넣어주시고, 또 양파 썰어놓은 것도 같이 넣어주시고요. 아주 잘 섞어주신 다음에 소금 간을 원하시는 만큼 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여기에는 특별히 레몬을 넣지 않았어요. 레몬을 넣지 않아도 토마토 자체에서 새콤한 맛이 있었고요. 그리고 미역이 들어갔기 때문에 또 특별한 맛이어서 굳이 레몬을 넣지 않아도 되었는데요. 혹시 원하시면 레몬 넣으셔도 문제는 없겠죠. 그리고 위에 통깨를 좀 뿌려주시고 그릇에 담으시면 정말 맛있는 미역 냉국, 식초가 들어가지 않아도 정말 청량하고 새콤달콤 맛있는 미역 냉국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블루베리 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10대 타임스 선정 10대 슈퍼푸드 블루베리 들어있었으니까 패스할 수가 없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할게요. 마른 블루베리 1컵 준비하시고요. 이거는 냉동된 블루베리 2컵이에요. 이것을 마른 블루베리 먼저 밑에 놓으시고 위에 얼은 블루베리를 올리시면요. 시간이 좀 몇 시간 지나면요. 이게 냉동 블루베리는 위에서 녹고 마른 블루베리는 이거에 의해서 촉촉하게 좀 부드럽게 변해요. 그럼 이것을 바로 믹서기에 넣으시고요. 그냥 갈아주시고요. 몽크풀 스위트너나 이제 골든 색깔이죠. 넣어주시고요. 저는 한 2큰술 정도 넣은 것 같은데 원하시는 만큼 양은 조정하시면 되겠어요. 이거 자체로도 단데요. 조금 들어가면 더 달콤해지겠죠. 이거를 불에서 이렇게 졸여 주시면 돼요. 조금 오래 졸이시면 더 되직하게 되고 조금 리퀴드한 게 좋다 그러시면 조금만 덜 졸여 주셔도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병에 넣으셔서 이웃과 나눠 드시면 좋은 선물이 되겠죠.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블루베리 잼 만들어 보았고요. 이제 마늘 요리 두어 가지 보여드립니다. 이건 구운 마늘, 또 마늘 조림 드릴게요. 사실 마늘은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평소에 많이 드시고 계시긴 하지만 이렇게 반찬 형식이나 또 이렇게 구운 마늘로 드셔보시는 것도 좀 스페셜하게 괜찮을 것 같아서 소개를 드립니다. 마늘 4개 준비해 주시고요. 껍질을 너무 다 벗기지 마시고 한 겹 정도, 한두 겹 정도 남겨두시고 손질을 하신 다음에요. 위에를 좀 이렇게 잘라주세요. 단면이 보이시죠? 다 4개 다 잘라주시고요. 이제 발연점이 높은 아보카도 오일 위에 살짝 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금도 위에 뿌려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사진에서 보시지만 이렇게 파치멘 페이퍼 먼저 싸주시고 마늘을 싸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랩으로 싸시면 좋겠어요. 이게 뭐 바로 음식에 닿으면 또 뭐 좋지 않다고 하니까 피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게 다 이렇게 이제 호일로 잘 싸셔서요. 400도에서 40분, 45분 정도 구우시면 정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면 으깨질 정도로 아주 부드러운 마늘 구이가 완성이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마늘빵을 이거로 만들어 드시는데요. 훨씬 그냥 생마늘하고 이렇게 해서 굽는 것보다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 마늘빵이. 그래서 마늘빵도 드실 수 있는 마늘 구이가 완성이 되었고요. 이제 마늘 조림을 한번 해볼 텐데요. 1컵의 마늘 준비했어요. 양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만큼 늘리셔도 되겠고요. 큰 거는 그대로 큰 거는 반절로 나누시고 작은 거는 그대로 쓰셔도 되겠어요.
이거를 한번 베이글 해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름을 특별히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골이 있는 팬에 구우는데요. 이런 거 없으시면 그냥 보통 프라이팬 쓰셔도 되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베이글 하셔도 되고 쿡을 프라이팬 이용하셔서 쿡을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잘 앞뒤로 익혀 주시고요. 한 군데 두셨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1대1대1 비율 있죠. 아미노간장과 아가베 시럽 2큰술, 아미노간장도 2큰술이었어요. 그리고 물도 2큰술 이렇게 넣어서 졸이시고 구워 놓으신 마늘 부으시고요. 수분이 증발될 때까지 이렇게 졸여 주시면 아주 적당한 상태의 마늘 조림이 완성이 돼요. 마지막에 통깨 뿌려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마늘조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캐슈넛, 들깨 캐슈넛 시금치국을 소개를 할게요. 제가 시금치국 해서 유튜브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많으신 분들이 된장국을 넣고 끓였는데요. 뭐 이것저것 이제 부재료가 조금씩 달라지지만 굉장한 많은 양의 시금치국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깨와 캐슈넛 시금치국을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 아주 맛이 상당히 좋았어요. 여러분도 꼭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료를 소개하면요. 시금치 한 단 필요하고요. 이제 채수 없으시면 물을 쓰셔도 되는데요. 왜냐하면 캐슈넛과 들깨가루에서 맛을 내기 때문에. 근데 채수를 쓰시면 훨씬 맛이 진해진다는 거는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야채 굳이 두부와 감자를 제가 쓰고 있는데요. 두부와 감자는 원치 않으시면 시금치만 넣으시고 시금치 끓이셔도 됩니다. 저는 그냥 부재료로 두부 반모, 감자 1개 써주고 있어요. 그리고 양파 반 개 필요하고요. 마늘 4개 정도, 소금은 나중에 이제 간 맞추실 때 필요한 만큼 넣으시고요. 들깨가루 2큰술과 캐슈넛 2큰술 필요합니다. 시금치 한 단은 시금치 한 단 필요하고 채수 4컵. 제가 그 재료 들어가는 재료들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하고 있네요. 두부 반모, 감자 1개, 양파 반개, 캐슈넛 2큰술. 좀 씻어서 좀 불려 놓으시면 더 빨리 잘 갈아지겠죠? 그리고 들깨가루 2큰술, 마늘 4개, 소금 조금 필요합니다. 그리고 잘게 썬 파와 영양효모는 아직 사진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요. 영양효모를 제가 마지막에 좀 넣어줬더니 맛이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은 그런 맛이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금치 한 단, 400g 정도 되는 시금치 한 단을 잘 적당한 사이즈로 자르시고 잘 씻으셔서요. 준비해 놓으시고 감자 이제 야채를 먼저 손질을 해 놓으셔야 되는데요. 감자 1개는 반달 모양으로 썰어 주시고요. 그리고 양파는 잘라 주시고 반모의 두부도 깍둑 썰기로 썰어서 다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한 군데 두시고 냄비에 4컵의 채소 부으신 다음에 감자 넣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양파 썰은 것도 넣어주시고 이제 조금 끓어오를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이제 끓어오르면 시금치 넣어주시는데요. 시금치 양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조금씩 날아가면서 이제 이렇게 숨이 죽을 정도로 이렇게 해서 다 많이 넣어주시는 게 좋겠죠. 국물보다 시금치를 많이 드시는 게 좋기 때문에 다 넣어주시고요. 이제 간으로는 이 이스트 플레이크 넣어주시고 들깨가루 2큰술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마늘 갈아서 이렇게 짜서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캐슈넛은 물을 조금만 넣고 갈아서 끓어올리기 시작하면 바로 넣으시고 마지막에 두부 넣고 또 소금으로 간을 하셔야죠. 소금 간을 하시고요. 여러분의 입맛에 맞게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어제 설명드린 대로 셀틱 소금은 생각보다 양이 더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히 조정을 하시면서 간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썰어놓은 파를 올리셔서 이렇게 시금치국을 만들어 드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가니쉬 빨간 고추 올려서 사진을 찍어 보았습니다. 들깨 캐슈넛 시금치국이 완성이 되었어요. 제가 이렇게 하고 마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브로콜리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전에 연구 좀 시도하고 있는 이 브로콜리가 들어간 식빵이죠. 찐빵이죠. 근데 우리 남편은 맛있게 드셔주셨는데 제 입맛에는 싹 그렇게 맛있지가 않았어요. 제가 이게 가보차 호박도 갈아 넣고 또 이렇게 브로콜리를 좀 썰어서 여러분들 쉽게 따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무반죽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근데 별로 맛이 없어서 이것은 탈락. 그리고 제가 이제 조금 더 연구를 해가지고 더 맛있게 만들 수 있을 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브로콜리 두부 무침인데요. 알몬드 파우더가 들어갔어요. 아까 브로콜리와 아몬드가 들어가면 영양가가 훨씬 더 배가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간단하게 소개하고 이제 맞춰보도록 할게요. 재료로는 브로콜리 한 단 필요하고요. 두부 반모, 아몬드 가루 2큰술, 영양 효모 2큰술, 통깨 1큰술, 소금 조금 필요합니다. 브로콜리 손질이나 고르는 방법들 유튜브에 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둥글고 꽃이 피지 않은 거 고르셔야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줄기도 싱싱한 것 고르셔야 된다고 합니다. 두부 반모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아몬드 가루 2큰술, 사진을 또 다시 찍어서 리뷰하고 있어요. 영양 효모 1큰술, 소금 적당한 양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통깨 1큰술 필요합니다. 우선 이제 브로콜리는 이렇게 물을 담아 놓고 거꾸로 담아 놓으셔서 5분 정도 하기 시작하면 저도 이렇게 뭐 노폐물이 떠오르더라고요. 사진이 잘 안 보이는데요. 그렇게 손질된 브로콜리를요, 먹기 좋은 사이즈로 자르시고요. 대도 이 줄기도 영양가가 많이 있다고 하니까 버리지는 마시고 같이 썰어서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물에 데치는 것보다 이렇게 스팀을 해야 영양 손실을 줄인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스팀을 해주는데요. 뚜껑을 덮고 너무 오래 하시면 곤란하겠죠. 한 2분, 3분 정도 하니까 적당하게 삶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두면 남아있는 열 때문에 색깔이 이쁘지 않게 좀 변해요. 그래서 이렇게 차가운 얼음물에 좀 담궈 두셨다가 물기를 빼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큰 그릇에 담고 이제 두부를 끓는 물에 한번 데치셔요. 이게 이제 다시 익히는 음식이 아니고 같이 묻혀서 드셔야 되는 음식이기 때문에 두부도 살짝 좀 데쳐서 으깨주시면 되겠어요. 으깬 두부를 그릇에 담으시고 이제 간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마늘, 간마늘, 그리고 아몬드 가루 2큰술 넣어주시고 영양 효모 1큰술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참기름으로 맛을 좀 내주시고요. 마지막에 통깨 넣으시고 소금 간 적당히 박아시면서 하시면 되겠어요. 저는 한 4분의 1 작은술 정도 했다가 조금 더 넣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간을 본인의 입맛에 맞게 맞춰서 간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잘 섞어주시고 그릇에 잘 담으시면 이렇게 브로콜리 아몬드 두부 무침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녹차만 빼놓고 나와 있는 10대 타임지 선정 10대 슈퍼푸드로 음식을 좀 만드는 걸 여러분께 드렸는데요. 끝나기 전에 그대의 식사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일수록 즉 신체를 조화되는 작용으로 유지시키는 좀 더 단순하고 자극이 없는 음식일수록 그대의 의미에 대한 개념이 좀 더 명료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께서 받으실 만한 상태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즉 그분의 소유가 되는 저들의 몸과 정신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처지에 이르기 위하여 관심과 열심을 가지고 식욕을 만족시키는 일을 거부해야 된다. 음식물과 식생활에 가는 거면 50페이지, 52페이지에 있는 말씀으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와 주셔서 같이 시간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내일 또 새로운 음식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강의 70복으로 제가 이름을 바꿨고요.
혹시 지금 질문하시기에 곤란한 질문 있으시면 제 전화번호, 이메일 사용하셔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